자, 오늘 방송은 중학교 1학년 A급 수학 4단원 방정식의 B스텝입니다. B스텝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B스텝의 일단은 시작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한번 해보죠. X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저기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 이 둘 다 1차 방정식이죠. 그죠? 1차 방정식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2의 해가 1의 해의 3배이다. 그러니까 1의 해를 구하면 1의 해를 구해서 그놈을 3배하면 그놈이 2의 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지난 그 첫 번째 C 스텝 풀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두 해가 같을 때, 그죠? 두 해가 같을 때 자, 이놈을 풀고 두 번째 놈을 풀어서 같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있는 놈을 풀어서 나온 답을 두 번째 있는 놈에다가 대입하면 참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1번의 해를 찾아서 해가 예를 들어서 해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4에다가 3배를 하면 12가 되는데 이 12가 2번의 해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걸 풀려고 하면 문자를 가지고 있어서 방정식이 막 분수로 되고 막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먼저 풀죠. 1번 문제를 풀면 일단 분배 법칙으로 먼저 정리를 해 괄호를 없애야 되겠네요. 그죠? 괄호 없애는 게 제일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8x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값이 크니까 얘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8x 마이너스 3x. 자, 얘네 둘은 보낼 거기 때문에 안 적었습니다. 안 적었어요. 자, 얘네 둘은 일단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을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15에다가 넘어온 플러스 20이 되니까 이쪽은 5가 되고요. 이쪽은 5x가 되네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x는 1이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1번의 해예요. 그러니까 2번의 해는 2의 해는 뭐냐? 2의 해는 1의 해의 3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1의 해는 뭐냐? 자, 요건 지워버리죠. 1의 해가 지금 1이 나왔으니까 1 곱하기 3 하면 요 3이 바로 2번의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2번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2번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P는 모르는 값이고요. 자, 1번의 해 X는 3이니까 3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 여기는 2에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게 4니까 4p 여기는 괄호를 없애면 2q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4p 플러스 2q는 얼마입니까? 요게 5니까 이항해서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5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돼요. 자, 그런데 미지수 PQ가 이렇게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P와 Q를 따로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P가 얼마고 Q가 얼마다는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EP 플러스 Q라고 써 있어요. EP 플러스 Q. 자, EP 플러스 Q라는 것은 이 식에서 한꺼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구하는 문제는 약간 어려운 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보통 이거 PQ를 따로 구하려고 하거든요. P가 얼마고 Q가 얼마일까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이렇게 2로 나눠버리면 얘가 2P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그냥 Q가 되고요. 얘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답이 바로 2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풀어볼게요. 자, 요것일 때 이것의 값.
일단은 A와 B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간단하게 보면 자, A와 B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A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2가 여기 1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빼면 바로 A가 되겠죠. 3은 넘어가면 여기 플러스 3B가 넘어오니까 이쪽은 2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A는 2B구나. A는 2B구나. 자, 여기서 A와 B는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써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굳이 써 있진 않네요. A와 B가 둘 다 동시에 0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분모가 0이 돼서 이 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A와 B는 둘 다 0이 아니다.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요 첫 번째 나온 식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분의 4A-B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A 대신 2B가 들어가고요. B는 그냥 B. A 대신 2B가 들어가면 8B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3B는 3B분의 7B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그 식은 B를 약분하니까 이 식의 값은 3분의 7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의 값이 3분의 7이 됐습니다. 자, 3분의 7을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세 번째 단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x는 3분의 7을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m은 마이너스 1에 대입하겠습니다. 대입.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7이 바로 되겠죠. 여기 x자리에 3분의 7이 들어가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7 플러스 m은 마이너스 1. 그래서 m의 값은 넘어가서 6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상수 m의 값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4번은 자, 4번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 가져와도 되는데. 자, 서로 다른 두 수 AB가 있다. 두 수가 서로 다르면 이렇게 양쪽에 더블 가로, 그죠? 괄호를 해놓은 요 식은, 괄호를 이렇게 해놓은 식은 둘 중에 작은 걸 꺼냅니다. 예를 들면 괄호 안에 이렇게 4와 7 이렇게 있다면 이것의 값은 바로 뭐냐? 둘 중에 작은 값 4를 꺼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4를 꺼낸다. 작은 수를 꺼낸다. 그죠? 자, 만족하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6하고 9 중에 작은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6은 이게 3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5와 9-3x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5는 3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5는 3이 아니잖아요. 이거 실제로 수니까 9-3이 9-3x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풀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근데 x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 얘는 누가 작은지 몰라요. 물론 당연히 여기도 사실은 누가 작은지는 모르지만 이게 5고 하나고 5고 하나는 다른 숫자인데 그 결과가 3이란 얘기는 얘가 만약에 작다면 5가 됐겠죠. 얘가 작기 때문에 3이 된 거고 얘는 3과 같은 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몰라요. 자, x-3하고 x-1하고 3하고 누가 작을까요? 자, 3이 작다고 해봅시다. x-3이 작다고 x-1이 작다고 해봅시다. 첫째는 얘가 작을 때, 이것일 때는 얘가 나오겠죠. 따라서 요것의 결과는 x-1인데 그것이 EX랑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x는 마이너스 1. 근데 그 x-1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와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면 2. 그러면 이게 작은 수가 되잖아요. 그죠? 참이 되네. 그죠? 참이 되네요. 자, 작은 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요 놈이 작으니까 얘가 됐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이 되고 3이 크니까 참입니다.
따라서 요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거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x-1하고 3하고 뺐을 때 이쪽이 커서 3이 작은 경우예요. 그럼 3이 작으면 이 결과는 3이 되겠죠. 그러면 2x가 3이 돼야 됩니다. 2x하고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2분의 3이 돼요. 2분의 3. 자, 여기 x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x가 2분의 3이 되는데 x가 2분의 3이 되면 2분의 3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이 3보다 크다는 얘기는 모순이죠. 그죠? 모순. 자, 얘가 3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그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 자, 이거 벼락 맞은 모순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3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크다 작다만 가지고 지금 A급에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8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8번 문제. 1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수가 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자, 그 두 자리의 자연수는 몇십 4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몇십 4. 자, 이게 네모 곱하기 4가 아니고요. 이어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네모가 2면 24, 네모가 3이면 34 이런 수인 거죠. 자, 그 수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꿨대요. 그러면 40 몇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0 몇. 그죠? 바꾼 수 10의 자리 1의 자리 바꾼 수를 숫자를 바꾼 수를 빼면 36이 된다. 아, 이거에서 이걸 빼면 36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바를 긋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4 곱하기 네모가 아니고 붙은 수다. 그냥 나열된 수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바를 보통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자리 자연수, 처음 두 자리 자연수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자릿수를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은 문자식에서 배웠죠.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이렇게 더해주고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주니까 10 곱하기 4 더하기 1의 자리 x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 여기만 붙이면 안 돼요. 괄호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6이 되었습니다. 이 수 전체에서 빼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0x 플러스 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36. 자,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계산해 보니까 9x가 되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36이죠. 그죠? 넘어가니까 플러스 36이 돼서 더하니까 72가 되네요. x는 8, 9, 72, 8이 나왔습니다. x는 8. 자, 그래서 x는 8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됩니다. 그죠? x는 8 아니요. x가 8이고 처음 숫자는 84잖아요. 그러니까 84를 써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자, 이 문제에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막 10문제, 20문제, 30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어떤 두 자리 수가 있다고 해보자. 43. 자, 이걸 앞뒤에 자릿수를 바꾸면 34가 돼요. 그죠? 근데 이놈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9가 됩니다. 9. 9가 되는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쓸 거예요. 9 곱하기 1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만약에 86이 있어요. 자리를 바꾸면 68이 됩니다. 그럼 86에서 68을 빼면 18이에요. 18. 이 18은 어떻게 쓸 것이냐? 9 곱하기 2라고 쓸 겁니다. 맞죠? 자, 좀 또 다른 수 해볼까요? 50일 해볼까요? 50일. 자, 선생님이 지금 앞자리 큰 걸 쓰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 숫자에서, 이 문제에서 앞에 숫자에서 뒤에 숫자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15입니다. 15. 자, 51에서 15 빼면 얼마 되죠? 36이 되죠. 36. 그죠? 36. 아, 그래서 그것은 9 곱하기 4라고 쓸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9 곱하기 1과 9 곱하기 2, 9 곱하기 4. 이때 요 1과 2와 4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숫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온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앞뒤의 숫자를 빼면은, 자리를 바꿔서 빼면 항상 첫째는 9의 배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9의 배수. 앞뒤의 숫자를 바꾸면 항상 9의 배수가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앞뒤의 숫자를 바꾸면 항상 9의 배수가 된다. 지금 보세요. 여기 앞뒤의 숫자를 바꿔서 뺐더니 36이 됐다 그랬죠. 여기 문제에다가 32라고 쓰면 이 문제가 안 풀어져요. 항상 9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어쨌든 지금 9의 배수가 되는데 9는 알겠는데 이 뒤에 있는 요 1, 2, 4는 어떻게 나온 거냐? 요거는 바로 앞뒤 숫자의 차입니다. 차. 앞뒤 숫자의 차예요. 앞뒤 숫자의 차. 차가 1, 차가 2, 차가 4. 그죠? 차가 4. 그죠? 자,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92를 29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뒤의 숫자가 얼마예요? 7이잖아요. 7. 그래서 7, 9 여기 7, 9 63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에서 이거 빼면 63 맞나요?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쳐다보면 그냥 답이 나와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몇십 4였는데 바꾸면 40 몇이 되고요. 자, 이것을 뺐더니 36이 됐다는데 36은 9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앞뒤의 숫자가 4 차이 난다는 거예요. 4에서 앞뒤의 숫자가 4 차이 나니까 4보다 4 큰 수가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4라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굳이 이런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앞뒤의 숫자를 바꾸어서 적은 수를 빼면 항상 9의 배수가 되고 9 곱하기 얼마가 되는데 이 뒤에 있는 얘는 앞뒤 숫자의 차를 의미한다. 그래서 간단히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7인 두 자리 자연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를 빼면 마이너스 36이 돼. 왜냐면 앞자리가 크니까, 그죠? 앞자리가 크면 안 되겠네. 7에다 4 더하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36이 된다. 자, 그러면 70 얼마에서 몇십 7을 빼면 36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6 말고 36이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앞뒤 숫자의 차가 얼마란 얘기예요? 4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4가 들어가고 여기가 47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니지. 4 차이 나니까 7에서 4를 빼면 얼마죠? 3이죠. 3. 73과 37. 73에서 37을 빼면 36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이걸 선생님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사고력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9번 문제는 뭐 길이가 320인 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된다. 자, 이거는 뭐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미지수를 잘 정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의 소금물과 3%의 소금물과 3%의 소금물과 6%의 소금물 그리고 물을 섞어서 2%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넣은 물의 양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농도 나오면 너무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농도는 뭐라 그랬어요? 농도는 백분율이다 그랬습니다. 농도는 백분율이다. 자,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는데 첫째 그릇을 그리고 첫 번째 그릇. 자,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3%짜리 100g이 있고요. 자, 거기다가 섞었습니다. 6%짜리 200g을 섞고요. 거기다 또 섞었어요. 뭘 섞었어요? 물을 섞었어요. 물 Xg을 섞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이 큰 그릇에 들어갔는데 2%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빈칸이 얼마냐면 여기고요. 여기 빈칸 얼마인지 모르고요. 여기 빈칸 얼마인지 지금 몰라요. 그건 찾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선생님이 자, 물을 섞거나 소금을 넣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물에 소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소금이 없으니까 0%짜리 농도의 소금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소금을 넣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소금을 넣는 경우에는 100%짜리 소금물을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여기는 0%, 자 여기는 300 플러스 X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 있는 소금과 여기는 소금이 없긴 하지만 여기도 구하면 여기 있는 소금 양과 같아진다.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 중에 얼마냐? 3%니까 100분의 3이고요. 여기 있는 소금은 200 중에 6%이기 때문에 100분의 6이고요. 자, 여기 있는 소금은 X 중에 0%이기 때문에 100분의 0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 있는 소금은 300 플러스 X 중에서 2%이기 때문에 100분의 2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100, 100, 100은 사라지고요. 100, 100, 100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정리하면, 자, 여기는 300 플러스 2, 6, 12, 1200 플러스 0. 그죠? 여기는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600 플러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x가 이쪽밖에 없으니까 그냥 600을 요리 넘겨서 여기서 600에다가 300이니까 900이네요. 그죠? 900. 900은 2x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 x는 바로 구합니다. 450. 900을 2로 나눈 450g의 물을 넣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을 넣으면 0% 소금물이다. 소금을 넣으면 100%짜리 소금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물 문제는 약간 어렵게 뒤에 가면 이제 더 어려운 게 나오겠죠. 지금 여러분들. 자, 어떤 분모 분자는 기하 분수고 11번 문제는 이런 분수인데 분수를 뭐 문자로 두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축액 따지는 것도 간단하고 도중에 속력을 바꿔서 간 도착 시간 이런 간단한 시간 속력 문제입니다. 돈 쓰고 남은 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나오는데 걸음걸이를 구하라. 자, 요거 한번 해보죠. 거속시 문제 15번 거속시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 붙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재열이라는 사람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 더 먼 길을 시속 5로 걸어서 총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재열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가네요. 올라갈 때의 4km는 이게 거리가 아니고 앞에 여기 시간이 붙었잖아요. 그죠? 이게 시속, 이게 속력입니다. 속력. 자, 얘가 속력이에요. 올라갈 때의 속력입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더 먼 길을 시속 3으로 가서 총 5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제리가 올라가고 내려온 그 걸은 거리가 다 해서 얼마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 길을 모르니까 올라간 거리를 내가 x라고 할게요. 그럼 내려온 길은 더 멀대요. 내려온 길은 x 플러스 3 더 먼 길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하려면 올라갈 때의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입니다. 올걸시. 자, 여기 내려올 때의 거리를 내려올 때 속력 5로 나눠주면 얘는 바로 뭐가 되느냐? 내려올 때의 걸린 시간입니다. 내걸시.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 합해서 5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합해서 이것이 5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4분의 x. 여기는 뭐 단위의 일치나 다른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답 적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왜 3이라고 쓰나? 자, 요놈이 바로 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해서 5시간. 중간에 쉬었다 뭐 이런 얘기 없죠? 자, 단위 일치도 없고 답을 적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재열이가 걸은 거리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도 걷고 내려올 때도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쓸 때는 x가 나오면 탁 쓰는 게 아니라
요 x가 올라간 거리고요. x 플러스 3이 내려온 거리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자, 곱하기 20을 해주면 5x가 되고요. 여기는 4에 x 플러스 3이 되고요. 2호 10이니까 여긴 10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x와 여기 괄호 풀면 4x 되니까 총 9x가 되겠죠. 자, 여긴 괄호 풀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잖아요. 그죠? 100에서 12를 뺀 거리니까 88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x는 9분의 88이에요. 오, 이런 수가 나오나? 맞나? 20을 곱했어. 4, 5, 20. 4가고, 5가고, 5가고, 4가고, 60, 100. 120, 88. 이런 분수가 나오네요. 이런 분수가 나와버렸어. 자, 틀린 데가 없네요. 걸은 총 거리를 구해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틀린 데가 없어. 그래서 식이 복잡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 마지막에 답 찾는 것도 복잡한 식이 되겠어요. 자,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문자식 상태 그 상태로 그냥 더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풀이 방법 바꿨어요. 왜냐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더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더해봤더니 2x 플러스 3입니다. 거리의 합이. 그죠? 자, 거리의 합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9분의 88 곱하기 2에다가 3을 더하니까 9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9분의 28에 16, 28에 17 거기다가 27을 더하니까 9분의 얼마죠? 27을 더하니까 끝자리가 떨어지진 않네요. 올라가서 200 얼마입니까? 203이 됐습니다. 9분의 203. 자, 그래서 걸은 거리가 9분의 203km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엄청 먼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주면 됩니다. 203을 9로 나눠주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어요. 29, 18에다가 23이니까 29, 18 그래서 5가 남네요. 그죠? 22km 22.9 22와 9분의 5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km 조금 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등산할 수 없어요. 등산할 때 속력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사람이 죽고요. 이거 보통 걸어가는 속도입니다. 평지에서 걸어가는 속도, 평지에서 톡톡톡 뛰어가는 속도, 시속 5km.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을 갈 수는 없어요. 내려올 때는 좀 이렇게 톡톡톡 뛸 수 있을까? 근데 이거 5시간 안 돼요. 야, 이게 합친 거리가 이건데, 맞나? 식이 이상해요. 답이 이상해요. 식은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올라갈 때보다 3km 더 먼 길 맞고요. 5 맞고요. 자, 이 식이 아주 복잡하네요. 자, 혹시 집에서 풀어보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글을 올려주세요. 답이 이상해서. 자, 그 다음에 원가 정가 문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정가 문제를 또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밤새게 생겼네. 1시간 넘게 들어가겠어요, 이거. 자, 이거. 자, 원가가 5,000원인 물건에 20%의 이익을 붙였다. 어떤 20%냐? 원가의 20%예요. 원가의 20%. 원가의 20%. 이렇게 문제 쓰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개 문제예요, 개 문제. 원가가 나왔으니까 원가 20%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표현이에요, 표현. 그죠?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가를 정했어. 근데 안 팔리네? 안 팔려서 400원만 이익을 보고 팔려고 한다. 도대체 정가의 몇 %의 할인을 해줘야 400원만 벌고 파는 꼴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5,000원의 물건을 사왔어요. 자, 이게 원가예요, 원가. 자, 그런데 거기다가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였어요. 20%의 이익을 붙이면 20%가 5,000원의 20%는 1,000원이기 때문에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암산으로 좀 빨리 하면. 자, 이게 정가예요, 정가. 자, 그런데 여기서 X%를 깎아주려고 해요. 정가의 X%를 깎아서
400원만 벌려고 해요. 400원을 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5,400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몇 퍼센트 할인해 주느냐, 요걸 보고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복잡하지만 정가는 이미 찾아 정해져야 되고요. 거기에 X%를 깎았더니 5,4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죠. 4,000원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 5,000원에서 4,000원 벌었으면 5,400원에 판 거잖아요. 그죠? 이 값이 5,400원에 팔았다고 정하면 식세가 훨씬 편합니다. 자, 선생님 식을 세워볼 거예요. 6,000원 중에 몇 퍼센트를 깎아줬느냐. 600원을 깎아줬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죠? 야, 600원을 깎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10%예요. 자, X%를 깎아주면 100-X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5,4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식이 된 겁니다. 동그라미 두 개는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그러면 600-6000-60X가 됩니다. 여기는 5,400원이 되고요. 자, 그래서 60X는, 자, 요놈이 넘어가니까 60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X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20% 원가의 20% 정가를 정했다가 정가의 10%를 할인해서 팔았구나. 90% 받고 팔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6,000원을 5,400원에 팔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차에 관한 식도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6,000원을 받았는데 5,400원이 됐다. 6,000원짜리인데 5,400원 받았다는 얘기는 600원을 깎아준 거네요. 그죠? 600원은 이게 깎아준 거고 이게 할인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인율을 거꾸로 구할 수 있죠. 6,000원의 10%가 바로 6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원 깎아줬다는 얘기는 10% 깎아줬다는 얘기예요. 잘 보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용을 앞뒤 문맥을 잘 읽고 해석을 해보세요. 에?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와, 원가 정가 문제 나오니까 이건 뭐고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게 여기는데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일부러 교묘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딱딱딱. 에? 그래서 생각보다 간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식 세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시침 분침이 있고요. 입장료 문제 간단하고요. 돈 비율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가 몇 번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재미난 문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이게 혹시 책이 살짝 옛날 책 같긴 한데 왜 옛날 책밖에 없지? 자, 21번. 시속 15km 달리는 자전거가 출발한 지 3시간 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자전거가 골목길로 막 가면 안 돼요. 길 따라가야 돼요. 자, 자동차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자전거와 만나게 되는지 시간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런 문제 생각해요. 자, A라는 학생이 있고요. 이 학생의 형이 있어요. 형이. 자, A가 중간고사를 되게 못 봤어. A가 중간고사를 못 봐가지고 너무 슬퍼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형이 와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지? 동생이 시험 못 봐서 집 나갔대. 그리고 아빠가 야 가서 찾아와. 근데 얘는 모르고 계속 가고 있어요. 형이 잡으러 가는데 천천히 가면 안 되겠죠. 형은 휙 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동생보다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만났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를 동생이 집 나간 문제예요. 동생이 집 나간 문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집 나간 문제. 형이 잡으러 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차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푸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풉니다. 자, 이따구로 풀어주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자, 여기 자전거가 출발했습니다. 자전거가 출발해서 3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3시간. 자, 자전거는 1시간에 15km 가니까 3시간 동안 가면 45km를 가 있어요. 그죠? 45km를 자전거가 가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자동차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났어요. 자동차 여기서 출발하죠? 자, 자전거는 여기 있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시간 후에 만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시간 동안 자전거는 요만큼을 더 가니까 여기는 15X를 가게 돼요. 자, 자동차는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X시간을 가니까 60X를 가게 됩니다. 근데 둘이 만났다는 얘기는 이 거리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전거는 45 플러스 15X가 되고요. 자동차는 60X가 돼서 넘어가니까 45X는 45, 그죠? 따라서 X는 1. 그러니까 자동차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만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지금 여기 자전거가 출발해서 3시간이 지났을 때 이 출발하려고 하는 자동차와 이 자전거 사이의 거리는 45입니다. 45km. 그죠? 그죠? 45km. 거리의 차가 45km예요. 근데 자전거는 15로 계속 가고 있고 차는 60으로 가고 있으니까 1시간 지날 때마다 간격이 얼마씩 줄어듭니까? 45씩 줄어들어요. 45씩 줄어듭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리의 차가 1시간이니까 45 딱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바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차이가 적다면 그 차이만큼 여러 번 가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암산으로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암산으로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자, 이런 집 나간 문제 거리의 차로 시간의 차로 나누면 바로 답이 됩니다. 거리의 차를 시간의 차로 나누면 돼요. 자, 20번의 원가 정가, 22번의 원가 정가 문제 40% 이익 붙여서 정한 정가, 어떤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정가 20%를 할인해서 팔았더니 2640원에 이익이 생겼다. 이것의 원가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식 세워 보겠습니다. 자,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원가를 X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원가에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어요. 근데 또 안 팔려? 그래서 정가의 20%를 깎았어요. 그랬더니 2640원을 벌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자, 이것에 40%의 이익을 붙였어요. 아까처럼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40%의 이익을 붙이면 X에 대해서 140이 되겠죠. 그죠? 100분의 140이, 자, 이것이 원가고요. 이것이 정가가 되겠습니다. 정가. 자, 그런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20%를 깎았습니다. 그러면 정가에 20%를 깎아주면 이 정가에 80%를 받습니다. 그죠? 80%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80%를 받았는데,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익이 요만큼 생겼다 그랬어요. 이익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받은 이익은 판매 금액, 그죠? 판매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얼마 받았고 팔았는데 내가 그거 사올 때 얼마 들었으니까 그걸 빼면 내 수입이 되겠죠. 그죠? 이 이익이 수입이나 마찬가지예요. 순수하게 번 돈. 그죠?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이게 내가 판매한 금액입니다. 판매한 금액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10 곱하니까 100분의, 자, 48에 32, 132, 48에 32, 100, 아이고,
자, 14 곱하기 8이니까 4, 8에 32, 1, 8은 8, 112네. 그죠? 112. 112 x 이렇게 됐습니다. 원가에 112. 자, 그래서 거기서 원가 x를 빼주니까 이익이 되겠죠. 그 이익이 2640원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는 그런데 100분의 1.02네. 그죠? 그럼 0.12x. 자, 여기서 예법이 0.12x예요. 264 빵빵, 264 빵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느냐? 2640에다가 얼마 됩니까? 이거 그냥 100분의 12로 해야 되겠다. 100분의 12. 12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264000 두 개 붙이고서 264,000원인데 12로 나눕니다. 2 들어가면 24. 자, 여기 24 또 2 들어갑니다. 그러면 24 되고요. 끝났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3개 위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22,000원짜리 원가 22,000원짜리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무턱대고 식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것들의 이 내용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관계를 이해해서 식을 간단히 세울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항상 생각을 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을 간단히 하려고 수학을 배우는 거예요. 수능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니까 수능시험 잘 보는 거예요. 자, 관계를 이해해서 항상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대략 이거 한 40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느낌상. 자, 이게 녹화를 시작한 지 시간이 나오면 좋은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보자. 거석시 시간이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트랙 문제가 나옵니다. 트랙 문제. 자, 25번. 자, 이제 거의 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좀 어제보다 좀 많이 건너뛰었더니 끝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좋은 징조예요. 자, 언제 끝날까? 이게 몇 번까지 있나? 30번. 아우, 30.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자, 너무 많이 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시간이 거의 이제 좀 있으면 요거 풀고 나면 1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450m인 원형 트랙이 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트랙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트랙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이게 트랙이라고 해요. 트랙. 자, 이렇게 트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혜와 지호가 동시에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12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그랬어요. 12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선혜와 지호가 각각 12m, 9m 포초 초당 12m, 초당 9m의 속력으로 달린다면 12분 동안 선혜가 더 빨리 뛰니까 지호를 추월하게 돼요. 12분 동안 몇 번 추월을 할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한 놈은 요리 천천히 가고 한 놈은 빨리 가니까 출발하자마자 빨리 가는 놈이 뒤에 앞에를 쫓아가면 한 바퀴를 추월해야 돼요. 그죠? 한 바퀴를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선혜가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 걸리고 지호가 한 바퀴 도는 데는 얼마 걸리나.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에 대한 식을 세우면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선혜와 지혜가 출발하는 순간 만날 때까지 두 사람의 거리의 차는 얼마일까요? 450이겠죠. 그죠? 450. 그죠? 자, 출발 땅 했어. 근데 선혜가 먼저 땅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혜는 오니까 선혜가 얘를 쫓아가려면 얼마를 쫓아가야 되면 차이 450m를 쫓아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1분에 얼마를 쫓아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선에는 초속이고요. 지혜도 초속이에요. 1분이면 선에는 1분에 몇 미터를 가느냐? 선에는 1분에 몇 미터를 가느냐? 12 곱하기 60미터를 가게 됩니다. 1분에 얼마를 가냐 하면 720미터를 가요. 지호는 1분에 몇 미터를 가냐 하면 9미터씩 60초를 가기 때문에 69, 54, 540미터를 갑니다. 그래서 선에는 1분에, 선에는 1분에 지호와의 거리가 얼마씩 줄어드느냐, 거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 720 마이너스 54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 180. 1분에 180m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450이 줄기 위해서는 450이 1분에 180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나누면 얼마 걸리냐 하면 몇 분 걸리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3으로 나누니까 3, 6, 18, 3, 1, 5, 3, 5, 15. 자, 요것도 3으로 또 나누니까 2, 7. 아, 그래서 3.5분이 걸리네요. 3.5분. 그죠? 선혜가 지호를 쫓아가는데, 한 바퀴를 쫓아가는데 3.5분이 걸려요. 3.5분. 그죠? 자, 그러면 12분 동안 3.5분이 몇 번 들어가느냐, 3.5분이 몇 번 들어가느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2를 이렇게 곱해볼까요? 24를 7로 나누면 되니까 3, 7, 21 3. 얼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 만난다는 얘기예요. 3번 만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선혜가 지호를 쫓아가는데 그렇게 간다면 3번 만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에 관한 식이에요. 차이에 관한 식.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지금 여기 되게 많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산을 이용해서 하면 식 세워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려고 하면 식을 세워서 풀어보면 저는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 상당히 복잡해서 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에 관한 식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 몇 번이냐 하면 31번입니다. 31번. 30번을 할까 했는데 집 나간 친구 얘기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했던 거니까. 자,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요거도 살짝 다릅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죠. 농도가 10% 6%인 설탕물을 섞어서 300g의 설탕물을 만들었다. 여기에 설탕 20g을 더 넣었더니 농도가 12%의 설탕물이 됐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10%와 6%를 합해서 300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설탕을 20g을 더 넣은 겁니다. 설탕 20g을 더 넣었더니 뭐가 됐냐 하면 12%짜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을 채워야 돼요. 근데 여기 10g 10% 6%짜리 300이기 때문에 자, 얘를 x라 그러면 여기는 300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는 20g을 더 섞었기 때문에 300 플러스 20이 돼서 320이 됩니다. 320g이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자, 이게 설탕을 직접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00%짜리 설탕을 넣은 겁니다. 자, 그죠? 100% 설탕 20g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설탕의 양에 관한 식을 세우겠습니다. 여기는 x 중에 100분의 10%. 자, 여기는 300 마이너스 x 중에서 6%니까 100분의 6. 자, 여기는 20g 중에서 100%니까 100분의 100. 그죠? 자, 여기는 총 320 중에서 12%니까 100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100을 다 지워야죠. 그죠? 100을 약분을 톡톡톡 하면 됩니다. 자, 요거 약분. 자, 약분이 아니죠. 양변에 100을 곱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10x. 결국은 이거 두 개 곱한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하면 6, 3, 18 1800 마이너스 6x. 자, 플러스 요거 두 개 곱하면 1200 아니지 2000
2000. 자, 그리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하면, 자, 12 곱하기 320. 귀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몇 x냐 하면, 4x네요. 4x. 그죠? 4x는 1800하고 2000하고 하니까 3800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320에서 3800을 빼야 됩니다. 천상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4로 나누는 계산법이 있는데, 아유, 여기 또 4로 나누면 다시 복잡해지네요. 자, 320하고 12를 곱할게요. 자, 여기는 떼놓고요. 2, 4, 2, 3은 6, 1, 2는 2, 3, 3840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3800을 빼주니까 뭐가 돼요? 40이 남네요.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40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4x는 40이 됐으니까 x는 10이다. 이런 얘기네요. 자, 얘는 10g, 여기는 290g. 이렇게. 어유, 이거 또 뭐 숫자가 또 이상하네. 이거 다 맞나 모르겠어요. 또. 자,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 그림을 그리고 단번에 식을 쓰는 방법을 해볼게요. 10%짜리 xg. 자, 그릇은 생략합니다. 6%짜리 300-x. 자, 이거 그릇을 이렇게, 아유, 그릇 그리자, 이렇게, 아유. 자, 그리고 여기는, 얘도 그릇 그려요. 자, 얘는 100%짜리. 설탕을 그냥 넣었으니까 20. 자,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는 12%짜리 32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곱해서 10x 곱해서 6 곱하기 300-x 곱해서 또 1200이래. 곱해서 2000 곱해서 12 곱하기 320.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식이 됩니다.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을 붓는다 그러면 0%짜리 물을 부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처럼 설탕이나 소금을 직접 넣었다 그러면 100%짜리 설탕물이나 소금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풀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림 보고 식 세우는 건 곱하기 여기 똑같아요. 플러스 여기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지금 31번 했는데 32번도 복잡하고 뭐 이렇게 저기 이 부분이 다 복잡한 문제들이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900메가가 넘어서 이미 이거는 1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